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강산인식 성자를 안 가시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그야말로 우리 같은 자성들이 모여서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만, 그 강사님 때문에 제가 아름다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순 도와주심으로써 유인과 향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또 우리 이것은 상선파 교사를 들으셨고 윤주 향기하고 전결을 이루었으며 성인함을 조문으로 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신 경진 주시오. 오늘 이제는 다시는 이 도대의 것을 강의를 통해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0노령의 지상에 몸을 옮기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들으시고 정말 후손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가 있어서 잘 아셨으라고 합니다만, 이 방금 강의하신 뽀는 이루고, 이름은 원하시면, 전국에 계시는데, 한인공파의 유기농공파라고, 그 파에 소개하는데, 아주 이 족보에 대해서 그 한인공파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공파들도 저렇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대구에서 원면에서 그러니까 어제 오셔서 유튜브 보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상세한 강의를 통해서 오늘 잘 아셨으라고 봅니다. 방금 원하시게 하는 것도 상세히 해결해서 저는 뭐 별로 안 해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제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무인물을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면, 이 오늘의 주제가 우리 광산시 시조 및 족보에 관한 장소가 되었는데, 문중으로서는 이것이 막대한 일이 아닙니까? 시조가 정립이 되어야 문중이 질서가 쓰고, 또 족보가 되어야 누가 아저씨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알거든요.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참 그야말로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입의 명칭이 필문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 후손으로서는 어떠한 조상이라도 다 훌륭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조상을 말씀드리라고 필문 하나 줍니다. 첫째, 고려사를 편찬하셨고, 또 본인도 여슬이 제약, 예문제약, 세약, 아부민계, 또 정진이로는 정원대부, 이교판사, 또 아들을 오형제를 두셨는데 그 오형제가 다 훌륭하시고, 또 손자가 15분인데 그 중에서 개가 급질하니까 야답은 손,
그래서 5원 8선가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조상 중에 가장 끈조를 말씀하시라고 하는 단연코 필문학이라고 그렇게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문중에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축사와 이전의 문헌이 전해되는 문헌은 단 3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니 자꾸 그 경창군주서가 나오는데 그 경창군주서는 필문하나가 직접 작성하신 것이라서 기축사와 적은 것이고 또 청신당 기가 있습니다. 그 청신당 조카 허산동 단천님께서 청신당 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기축사와 것이고 또 화순 영남 영원 옆에 그 기가지금 그 가글에서 그것이 허산동 다차선님이 그것이 해남의 윤도산 정육께서 윤포가 기계인데 그런 그 비문을 쓰셨는데 그래서 단 우리 문중의 기축사와 이전의 문서는 경창군 유서 천신당 기 허산동 비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헌 많은 문헌은 전부 기축사와 후보가 한 거예요. 그 전도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중에서는 참 그야말로 제 말씀이 잘 들린가요? 네. 우리 문중에서는 그 멸문지만 하마트라고 시방 우리요 강사님과 가시면 이해 한나도 못하는 소리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축사와는 그야말로 우리 문중에 거의 멸문지와 문중을 아주 전멸하는 그런 말에서 기축사와는 1922년 1589년 그 기축사라는 것은 우리 문중으로서는 참 그야말로 멸문지입니다. 그래서 그 폭도간 화를 당해가지고 정몰이라는 것은 가산물수로 불러지고 영모에 걸리면 산목을 매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선산의 빈소도 다 없애버려요. 정몰은 재산 다 뺏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것이 남을 것이 없죠. 그래도 우리 문중에 자랑거리가 있었던 것은 10세 홍폐경이라고 상서공부터서 동아방학까지가 또 10대입니다. 대수가. 그러면 연으로는 30년이 약 300년. 그 10대가 한 대도 빠지지 않고 대과를 했기 때문에 대과라면 홍폐라고 빨간 것이다. 그것보다 홍폐랍니다. 지인사 세모나라는 소벌해갖고 백폐라서 하얀 쪽이 되는 되죠. 그렇게 그 홍폐경이라는 건 10세 홍폐경은 삼서공 할아버지부터 동안원에서 10대 또 300년간은 그 긴 세월에 한 대가 안 빠지고 다 대와 문과급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홍패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홍패를 따로 병포했어요. 10세 홍패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사 때문에 그 병포를 펴놓고 제사를 모시고 제사 후에는 그 자손들한테 설명을 하신다. 이 홍패는 어떤 할아버지 홍패, 이 홍패는 어떤 할아버지 홍패. 그래서 우리는 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했을 다니냐, 충성을 다니면은 그런 게 홍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독조실력이 아니라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지.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은 전부 없어진 게 몰라요. 그리고 그런 10세 홍패병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야, 국조실력 같은 데는 우리 문중 그 문헌이 아니고 국가 것이라 이 보존에 나오니까 그런 일에서 보고하지 우리 문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축사와 당한 후로 그 정신이 떴어요. 뭐 족보를 여러 있습니다.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금명도생 생명 보존이 어려운데 다행히도 인조 각자의 서론이 되어가지고 버젓이 그 화를 명을 했는지 그때도 정신은 뭐 그래서 우리 문중의 격포를 이모라고 그것이 영조 38년인가 그 이모년에 이모를 했는지 1762년이죠. 그게 지금으로부터서 약 250년 전에 격포를 했는지 그때 남들도 격포를 하니까 해야 하는지 그런 거 있어야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모고 편찬을
저 화성에 평양면 개천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목을 딱 그렇게 백혀 있어요. 화성군 평양면 개천사 역사적인 대관이라고 딱 그 이목을 백혀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별로 모르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접근하셨는데, 그 이목을 보면은 필문을 하라보니 선별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모르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그 모르는 것을 억지로 끊을 수 없죠. 이목을 보면은 필문 할아버지가 언제 나서 언제 돌아가셨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60년 뒤에 순조 29년 정해보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그 정해보에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필문 할아버지 생별이 나옵니다. 그 정해보에서. 그러면 그 정해보에 보면은 필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폐정은 후절의 정종 아닙니까? 정종 원년 김효년에 나셔갖고 성종 15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정해보 조건을 보면. 그리고 제가 시방 이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직에서 시방 제가 말씀을 드리지 제가 하나도 제 사견을 겉태거나 삐기나 나서 꼭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다 집이 돌아가서 족보 대제 보면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 정종 원년 김효년에 나셔서 성종 15년에 돌아가셨다면은 총수가 어떻게 되냐면 86세로 되었습니다. 딱 시어가 알아요. 정종 원년부터 성종 15년을 보면은 86세. 86세에 돌아가셨다고 그 정해보에 그렇게 된 이유는 그 후로 계속 영진대동도 신사도 임야도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냥 뭐 단연하게 흥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필문할아버지 생존이 정종 원년 김후에 나셔서 성종 15년에 86세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문중에 귀현상이 나타났죠. 무엇이 뭐지? 우리 자손인 것을 발견했으면, 우리 문문은 물론이고, 이것은 국법급입니다. 국법급. 이것이, 금청 상리상담이라고, 그것이 그 거래적이에요, 거래적. 거기다 해가지고, 이 조상묘에 묘비를 심은 겁니다. 아십니까? 묘라고. 그러나 그 묘비는 때에 따라서는 유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모로 걸리면 빚들도 다 빼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유실당할 수 있는데, 저 치석이란 것은 무엇이고지? 그러한 화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중요한 사항을 써가지고 그 묘 곁에다 묻어요. 놈이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또 후손들만 알게. 그래서 거기다 비밀로 기록을 해놓고 이 할아버지 지석은 묘 동쪽이다, 서쪽이다, 그 몇몇 다 거기에 묻어있다, 그런 것들 후손들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랐죠. 그 기록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1998년도에 보물분들이 많이 다녀요. 보물. 그 묘에 모두 보물 있으면 모두 파헤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자손은 몰랐는데 그 보물분들에 의해서 필문할아버지 묘에서 지석이 나왔어요. 우리 자손은 모릅니다. 그래 파놓고 보니까 그것이 금청 상감상기라고 이것이 보물입니다. 이게 국보기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 동물부의 그놈을 퍼가지고 옳다 되었다 해가지고 김포 공항으로 가서 일본으로 유출을 시키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돈을 많이 받고. 그때까지 보면 몰랐죠, 우리 자손들은.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김포 공항에 있는 직원이 이것은 유출할 수 없다. 이거 못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지고 김포 공항에서 일본을 유출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치석을 무시한 것은 참 말할 수가 없는 참 불행인데, 그래도 다행히 그 김해 공항에서 그 치석에 있는 그 문자를 다 등원해가지고 1998년 9월 2일자 광주일보에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지석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그놈을 기록을 해서 1998년 9월 2일에 광주일보에 이것이 회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어요. 무엇이 발견이 되었냐? 성격이 전혀 달라요. 우리 족보고 그 지석에 있는 생조로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지석은 언제 만들었냐? 그 지석에 보면은 계유동의 조경사라 계유년 겨울에 서울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 지었어요. 우리 족보에 그런 것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계유 갑술년에 이 지석을 만들어서 유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문하라기 생조리 우리 족보에 표고 이모보이는 그나마 듣고 이제 정해보 때부터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뒤로는 또 그대로 되었는데 정종 원년 김효년에 나셔서 성종 15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8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지석에 보면은 경호성이 김효성이 아니고 동양왕 고려 동양왕 2년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1390년, 1390년에 필문화 출생을 하셔갖고,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요? 단종대 계유정난에 돌아가요. 그러면 계유정난이 다 아시겠다마는 그 세조가 자기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변을 일으킨 것이 계유정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문헌이 없으니까 제가 단연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도 그 계유정난이 10월이에요. 계유년 10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석에 보면은 계유동이라고 하는 게 10월이 아까 맞습니까? 계유동에 조경사라 서울에서 그래서 그 문상을 그래서 지금도 대천 거기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석에 보면은 동양왕 2년에 1390년에 나셔갖고 단종 원년 계유년 1453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었는데 64세. 그러면 86세하고 64세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22년 차이가 납니다. 22년 차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지? 우리 모두 조상들이 한번 이렇게 86세로 해놨는데 시설이 나왔다 해서 어떻게 고치겠냐?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그래야 놔뒀으니까 이 족보는 그런 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축사업을 모르니까 그냥 안다고 아무 것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쭉 나온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1998년 9월에 지석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지석은 우리가 지금 못 찾았지만도 그 김해 공항에서 그 지석에 있는 글을 딱 그대로 써가지고 신문에서 발표를 해버려서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동양왕 2년 경원년에 나셔 1390년에 나셔갖고 단종 원년 계유년 계유정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보면은 64세 22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중에서 족보를 한다고 하면 그전 족보에 86세로 어른들 영신이 그대로 오자 그렇습니까? 이제 지석이 나와서 확실히 나왔으니까 지석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인 거니 여러분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생년이 어떤 생년이냐 중요한 것은 어째입니까? 지석은 바로 돌아가실 때 그때 놓으시면 그때 놓으세요. 개인년에 돌아가시니 그 이름에 갑술년이 아주 딱 써졌어요. 경태 5년 갑술이라고 하면은 그 이듬해 5월 1일 조작이나 딱 해서 1454년에 만들었다고 지세가 딱 해서 이것은 신문에가 딱 발표가 되었고 김해 공항에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문중에서 족보를 한다면
누구라도 그 기성 있는 것들을 만약에 이제 그전에 그 틀린 것을 어른들이 한번 했다 해도 틀린 것을 먹었어요. 예, 그것만 아시면은 제가 오늘 이 유인물에 설명을 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문중의 시조는 어떤 분으로 어떻게 해왔던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리고 아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직도 이 몇 개가 남아서도 어디실 것인지 한번 저는 좀 빨리 해볼게요. 한번 봐주시오. 제가 해놓은 것도. 제가 제목을 강산지 씨 보호사에 대한 소고라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우리 족보 또는 공가 문제에 의해서 꼭 그대로 제가 여기다 모은 것이지 제 사견을 여기다 하나도 보태거나 띈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점을 알으시고 또 여러분을 갖고 가셔서 족보에다 대조해봐도 틀림없어요. 제가 무슨 제 의견을 주장에 어디를 보태거나 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알으시고 그런 점이 있어요. 강산시 보호사에 대한 소고라 그랬습니다. 근일 우리 강산시 문중내에서 시조에 혹 정인이 혹 정기빈이 하여 물론이 정립되지 못하여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어 문중의 화합과 문사 진행에 지장이 적지 아니하므로 제반 보증을 열거하여 청종원의 이해를 구하여 순조 목적 및 문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번 우리나라에서는 성종 원년 1470년 경인년에 발간한 천안저시 성화 경인보와 성종 6년 1475년 을미에 발간한 안동권시 성화보 그리고 명종 20년 1560억을 수보한 문화유시 가정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입니다. 이 전에는 우리 문중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에도 족보가 없고 우리나라에 이 성종 원년 전에는 이게 국초에 회정태세 문단세 예성 그러니까 이 성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래 왕인데 그 전에는 우리 집안뿐만 어떤 집안도 족보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성종 원년에 천안저시 경인도가 처음이고 또 그 다음에 안동것이 가정부 그리고 성화고 또 문화유시 가정부 이것이 우리나라 족보의 처음입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어느 문중에도 족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가소롭다게 하려는가 참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신라김씨 2000년사를 요 돼지. 페이지. 신라김씨의 인사사를 1982년에 신라김씨 2000사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사에 보면은 경주김씨에서 달려나온 성씨가 거기 신림 성씨만 해서 373분주이십니다. 경주김씨 달려나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상이라고는 뭐 하선집안, 물산김씨나 광산김씨 다 경주김씨 달려나온. 이게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달려나온. 그래서 이 1892년에 신라김씨 2000년사가 가능했는데 그 책자에 보면은 신라김씨 말하자면 경주김씨에서 달려나온 성씨가 그
이천사에 초록된 성신문 중이 273문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냥 가도로운 것은 이 1982년에 가려면 신라김 진실의 발문에다가 이가림 또 영남파의 이동생 동사람 연명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발문을 썼는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상소원파는 귀축사원을 당해서 성계를 잘 못 찾고 했는데 한인문파는 귀축사원을 안 당했기 때문에 내래국이 소연해서 세조 때 세조만 바로 국초하니까 국초 해정돼서 분단서 세조 때 뿌리글자 날생자 글자는 한인문파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구에서 오신 이후 원하시는 지방 글자는 대구 영남은 사파가 다 그 글자선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선 거론이 시조가 종림을 했던 정보를 가지고 영남으로 낙양을 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신라금 이전의 발판에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도 38년 1762년에 임원고 초보를 했는데 한인문파에서는 우리 분들은 늦게 정조 2년에 보성도를 발행했는지 우리 분들은 16년 뒤에 16년 한인문파에서 그랬는지 정조 2년에 우리 분들도 16년 독일사 그 무술을 초월을 했는지 그 발문에다가 세조 때 그 근처에 그분이 종림이 시절에서 정보를 가지고 영남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써야지 그거 못 찍었습니까? 만약 그동안 보고 이게 못 찍었어요. 바라에 맞서졌나요? 시작이 전에 내가 지원적으로 오게 되면 못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구에서 오신 한번 물어봤어요. 제 말이 끊긴 거지. 그러니 그남동 그 한인문파 그 무술도가 한인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인문 아드님 손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남동도. 그래갖고 한인문도 그 뒤에 한인문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뒤쪽에 한인문이 있어야 되지 표고에는 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엄연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런 망피를 해가지고 세조 때 글자생이 종림이 시절에 족발을 가지고 경상도로 내려오셨다가 이거 무슨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중을 꼴라는 양식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더라고. 바로 내가 거짓말하냐, 2007년이 안 써졌냐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가 심지어는 종이 분명히 해놨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저작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래야만 저작을 해가지고 문중을 꼴이랑 들고 왔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는 우리 문중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어느 문중도 교포가 없었다는 것. 성종, 천안전시, 병인보, 또 안동권시, 성화보, 문화유시, 가정. 그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 장입니다. 우리 문중에서는 기축사와 173년 후 연도 38년 1762년 2월에 최초로 상서공 화보를 화성군 춘향면에 소재한 백천사 약사전에서 상서공 위 숫자백을 시조로 하여 편수하였습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 알 수가 없어. 상성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경창무사에도 상성 이상은 없고, 또 허산동 단자선 부문에도 상성 이상은 없어요. 그럼 모르게 되니까, 모르게 안 있어서 걸라니까 상성은 일세에서 시조로 해서 족보를 한 것이야. 그래서 시조로 하여 편수하였습니다. 선조 22년 1589년 기축사화로 문중 소장은 모든 문안이 멸시되고 그 가운데 잔류된 문안은 오직 영창군 유서와 천신당 비 그리고
허산봉의 발자선은 로갈명은 상권뿐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 요새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원은 그보는 것이지 기숙사 하시는 분은 쎄가지고 뿐입니다. 그 밖에 모든 많은 문헌들은 기숙사와 후에 작성한 문헌들입니다. 경창군 유서와 허산동 요비문의 상서공의 숫자의 이상은 일체 언급이 없으므로 상서공을 시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것은 그냥 억지로 그냥 조작에 지어놓으면 무슨 소리지. 그래서 후기에 달라지기를 기다려야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 해야지. 그 조작하려면 안 됩니다. 네, 이모고 가는 14년 전에 편수한 우진보는 필사본으로 격보 편찬을 시도한 것이므로 공식 격보는 아닙니다. 그 우진보라는 것이 이모고 안에 14년에 한 것이 있는데 그 필사본 스스로 쓴 것이에요. 인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은 공식 격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민중의 초보는 이모입니다. 그래서 공식 족보는 아닙니다. 공식 족보로서는 오직 이모고가 우리 문중 초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3장. 한인공판에서는 이모고 가는 16년 후 정조 2년 1778년 무술에 한인공의 아드님 한도판서 그 숫자를 상교로 일세를 해가지고 그 이상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렇게 조의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숫자까지 알았는데 그 후기는 흘러서 못 찾아요. 한인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무술거리는 숫자를 일세해서 족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후에 이제 상서동이 이제 뜻이 나타나서 그 뒤쪽고 붙어서 한인공이 일세가 되었지 초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조 때 종임이 시조에 된 정보를 갖고 내려다가 이거 무적이니까 이거 참 귀신이 뽕을 일이죠. 그래갖고 이게 문중을 벌여주냐 혼란을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상조로 하여 간행한 무술보가 한인공과 초입니다. 그 안에는 없어요. 한인공과 족보가 없어요. 그 후 순조 27년 1827년 정에 2차 수고를 하였는데 그때까지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이모와 동일하게 상서공 숫자백을 시기로 하여 2차 수고한 것이 정해버립니다. 이제 후정입니다. 이제 3입니다. 이제 이것은 경진되는 걸로 정해버립니다. 철종 7년 1856년 병진에 상서공의 숫자배, 한인공의 숫자배, 즉제약공의 숫자배가 삼형제십니다. 삼형제 3파의 최초 대동보를 간행하니 이것이 곧 병이 대동보입니다. 최초로 시초에 한국인사 귀정으로 하니 그 전까지는 이모고 정해보에는 시조가 숫자백이었는데 이제 병진도부터서 시조 바꿔진 게 아니라 한국인사 정자로 그 바꿔진데 그것은 무조건 바꾼 것이 아니고 이는 곧 흉남 아산 조태환 시집에 있는 만성고의 상서공 이상 정자 이하 7세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3파가 원만하게 협의하에 시조의 한국인사 정으로 변경 추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문헌이 아니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로 전해온 것, 억지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동기문을 할 수가 없다. 정자를 한다 하면 그러면 정자는 증거가 있냐 이런 소리입니다. 정자는 증거가 있냐 동기만 증거가 없냐 정리냐지만 이 정자는 움직일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보정을 해서 흉남 아산에 좋은 만성고에 이런 것이고 우리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50년 전에 시장이 병진 대동을 했습니다. 그때 상파 어른들이 다 원만히 합의를 해서 이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병진법을 한 것인데, 이 정자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상서공을 했다가 이 만성부인 정전했기, 또 이후에도 이런 객관적 고집, 역사적으로 뚜렷한 것만 나오면 음란하게 변동할 수가 있죠. 그냥 조작되는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종림하고 정자하고 대등실에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정자는 어디까지나 충남, 아산, 조태현, 만성부의 이해로 근거가 있고, 또 150년 전에 그 상파 우리 어른들이랑 완전 합의를 해서 이행시 해가지고 이것이 초보로 경비가 된 겁니다. 그 후 신사고 1881년과 임야고 1912년에도 변함이 없이 시조의 정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상원녀의 근자의 일부 층에서 시조의 종김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한림공파 송백당의 실자시 증손 개화시 부탁으로 순조 5년 1805년에 지평 김수조 씨가 차안한 송백당 행장의 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니, 여시의 유비 종김이 고려 때 그 종김이라는 게 있었는데 본관지조라, 이거 이제 본관지조라는 것은 이제 광산시 시계조라고 그만해요. 본관지조라고 해서 그냥 근거한 것이니, 우리 문중의 종김설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이 전에는 우리 문중에 종김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요 순조 5년 1805년에 김수조 씨가 지은 송백당 행장에 처음으로 이 종김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또 몸이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거기를 보면은 그 글을 다 지문다, 그리고 말미에다가 너무 그렇게 지은 것입니까? 그게 말미에다가 누가 부탁을 해서 지은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김수조 씨가 그 행장을 지면서 개화시 부탁을 한다 그랬는지, 가장 무엇이 그게 잘못된 것이, 순조 5년이면 1805년인데요. 한림공파 족보를 보면은 개화시가 1749년에 나가지고 1777년에 28세로 폐쇄다. 그게 한림공파 족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장 짓기 전에 28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개화시가. 그러니까 안 맞아요, 우리 안 맞아요. 그렇게 그냥 무엇이 틀렸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문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그러나 김수조 씨의 행장이 맞다고 이제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그때서 이것이 종김설이 우리 처음으로 나온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간지조라는 그 말만 듣고 시조로 우리가 그것이 아니냐, 공간지조라고. 그것보다 어떻게 언제 나와서 언제 돌아갔었다고 없고, 무엇을 했다고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문중에 이 종김설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 문중의 종김설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행장은 일개 사문헌이요, 또 공공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행장을 창안한 후에 가능한 병진 대동보가, 그러면 이 순조 5년에 행장을 지은 후로 병진 대동보까지가 51년 뒤에 병진 대동보를 했습니다. 그 행장 지은 종김설이 나온 뒤로 51년 뒤에 병진 대동보를 했는데, 병진 대동보에도 그것이 인증이 안 돼요. 종김이 직접 많이 걱정돼요. 그때부터 이제 적자거든요, 병진 대동보. 그래서 그 행장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문서적 공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리고 이 행장을 찬한 후에 단행된 병진 대동보와 신사범 일례보에도 시조는 정인이 종임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근거가 확실하다면은 시조를 종임으로 바꿨을 것 아니에요. 이 병진 대동보에도.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 수조 5년에 그 행정실 때 경김대에 나왔는데 그 뒤에 51년 뒤에 병진 대동호서 종임이 안 되고 전자하고 또 신사모, 임자고 계속해서 전자제 경김설이 인증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표현소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짚고도 하더니 최근에 표현소한 한인군 파고에 경김이 강감찬 장군과 강화도에서 전공을 세워 고려 덕종 2년 1033년에 득관 사성하고 광산군에 동한 사실이 고려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것은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알라디야. 그냥 넘어가지. 그리고 이제 꼬리가 잡힌 것이 무엇이 되는 거지? 그 말미에다가요, 사제 여사라고 써놨습니다. 사제 여사. 사제 여사란 말은 뭐인 거지? 이 사실이 고려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누가 고려사서 불나기하고 지금 그 여자가 손가락 깐닥하면 나오고 손가락 깐닥하면 고려사에 없어요. 고려사에만 있다면 누가 마다겠습니까? 고려사에 있다면 저렇게 훌륭한 조상이 있다면 누가 마다 저렇게 고려 현종 22년에 강감장 장군하고 같이 강화도에서 근란을 물리쳐서 대공을 심어서 사성 본국들 광산시까지 왔다고 그렇게만 있으면은 후손으로서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미안하게도 없어요. 고려사에서 없어. 어떻게 없나? 그래도 없어도 그냥 그저 해놓고 그대로 해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쩔 일이에요. 아까도 제가 필문 할아버지 그 생교를 말씀드렸는데 지석이 나왔는데도 지석은 그냥 뭐야 그대로 해야 쓰게 그럴 것이라는 것이 당시 시험 나 모르니까 모두 우리 효님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알고 그거랑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설 수도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필문의장 인태기가 이 사실을 확인차 천하로 그 종임 사실이 고려사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차 국사편차위원회에 질의하였던가 고려사의 이 사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경김이라는 인물은 전혀 없다는 국사편차위원회 위원장은 회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국사편차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지금 다 뛰어서 없다고 와버렸는데 유산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만 믿어서 그냥 믿고 나 그저 원하시 그냥 그래 조상 위하게 하고 붙여 그럼 훌륭한 조상 있다면 좋아. 근데 이것이 가보는 것이 무장 밝아지는데 후손들이 볼 때 얼마나 갖다 그렇게 해야 하더만 오늘 우리 아무 아내들은 목소리도 받고 우리가 이것이 역사가 있어 우리가 권사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 그걸 잘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그 회장이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는데도 조작된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조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용합니다. 신사로 속고서사의 강진 당도 종식 가처에 위한 아이는 이씨는 궁예왕기자 휴 공으로부터 지휘 종김 자 종김으로 지휘 정의 내력이
서현 가직이 아닌 이는 계대를 말한 것이니 종립이 광이 시조라는 말은 이런 반응으로 영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 할아버지도 우리가 참 모르겠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교회 정자가 생겼지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는 정자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설사 종립이 정자 무게가 있더라도 그 계대는 별지언이다. 계대는 별지언이다. 시조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종림설이 한림목파에서 통백당 행장에 1805년에 처음으로 나왔고 우리 상승목파에서는 그 신사고 교회 교정 지장께서 정기면을 가서 그 강지 밀가지에서 그 유치업을 보니까 이렇게 서진가 있더라 한 그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신경 써 있으면 신사고 3년, 30년 뒤 임자고로 됐어요. 1912년. 그러면 바로 신사고 교정 그 지방께서 하셨는데 임자고 30년 뒤 임자고 교정은 그 지방고 아드님도 남겨보니까 교정은 아버지가 해놓은 그 아들이 그 상품 좁혀놨는데 거기도 정자재 종립니다. 그래서 돈이 종립은 무엇보다 변수가 무슨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와 계시는 우리 이분께서도 저도 한쪽에서 종임들을 지키고 나온 게 종임이 우리 광산님 시조라는 근거가 눈꽃마치만 어디가 있어도 그냥 그걸 분야에서 뭐라 붙이면 썼는데 종임이 우리 광산님 시조라는 증거는 눈꽃마치도 없는데 어떻게 종임을 시조라고 하냐죠. 그런 말씀. 그 면에서 그런 것이 마다하는 것이지 무슨 뭐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 마다하는 거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세상 옛날에 제약공부 홈자기 비문에 보면은 그 종립이 쓰였습니다. 또 그것은 이제 안 것이 거기는 보면은 거려 대국공식이라도 그려놨습니다. 그 종립이 거려 대국공식. 그러면 이 한림과석보에는 거리가 1년 22일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가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거기에 저거고 현역하고는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계는 그 최초는 원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지어준 그 역사적 본인을 해갖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여성은 어디나 그런 데가 해놓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강감장 장군이 유명한 우리 역사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현종 22년에 근간이 강화도에 내치면을 때 이 이종님이 강감장 장군에서 비용을 줬다는데 강감장 장군은 서울시방 안학구 봉천동 낙선대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낙선대. 그 어디서 낙선대라고 하냐? 떨어진 학자 별성장. 그 강감장 장군한테 하늘에서 벽이 떨어졌어요. 내가 혼자게 됐더니 그런 훌륭한 인물이 왔는지 그의 거기 현종 22년에 강감장장군이 돌아가시네. 86세. 이거 어디서 계시. 그러니 그렇게 안 맞는 것은 바로 현종 22년에는 강감장장군이 86세로 별세하시는데 그에 와서 대공을 심었다라고 이게 무엇이 같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저렇게 우리 그냥 어제도 문화시간 그대로 해야 그래야 서거죠. 좋은 이거는 역사에 딱 나와. 역사에 딱 나와. 그러니 그렇게는 어떻게 돼? 강감장장군 죽네. 강감장장군은 배를 대하고 싶었어요. 사상 등단에서 광산을 통해 광산 시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약공 혼자기 할아버지 비머리가 종립이 있고 피문 할아버지 비머리가 이제 종립이 있으니까 야 그거라고 말하니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비문을 지어놓은 같은 건 모르는데 전국에 100년 미만이다 그 근치 연세가 이 종립설이 우리 문중에 나온 뒤로 그래서 행위나 그런 것이 나오면서 원고를 해주니까 그걸 지어준 거니 그렇게 그걸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은 모든 놈이야 어느 정도의 원고를 제출하니까 그건 먹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500년이나 600년 전에 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여진다고 하는지 전부 100년 미만입니다. 임자고 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약공의 필문사조 비문에 있는 종착임은 역사적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니요 본성이 제시한 원고에 의한 것이며 또한 작성 연대가 100년 미만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 그냥 각파 비문에도 모두 종님이 실제로 된 비문들이 있죠. 또 족보에도 있고 뭐 종님이죠. 그 각파 비문이나 하고에 문제된 종님도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쪽에서 뭐 동작이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뭐 확실한 원인에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조 때에는 우리 문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문명에도 족보가 없었는데 신라 김씨 이천년사 발문에 이다리 이동석 연명으로 세조시에 이 글자생이 종님이 시조로 된 족보를 가지고 영랑으로 나감하였다고 망피를 하여 문중을 혼란 현혹케 하니 기죄 여기에 피면 이것이 정의니까요. 문중을 그냥 큰 소란을 내밀어 드리는 것은 전이 큰 겁니다. 한의공파에서는 정조 2년 무술 1778년에 초보를 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낭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대단합니다. 정조 2년에서 초보를 했는데 그러면 세조 때 그러면 경림 시절을 족보라고 열었다면 우때로 말할 수 없지. 그러냐 고인을 보면 첫째 경성 경창군 유세와 보면은 궁예왕이 후에 초에 궁예 전멸의 왕태조가 이렇게 그 궁예가 왕전한테 그냥 망했습니다. 아니 왕태조가 왕정태조가 이기자 3인으로 그 궁예 아들 서인들이 그 3인으로 속 전주 광주하여 광주 전주로 보내놓고 이 향리란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향리라는 것은 그래도 이 왕건이가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 아들들을 안 죽이고 향리라고 다시켜 우리가 잘 모르겠지. 근데 그 아들들 다 죽여봤으냐? 못 죽여요. 다 죽여봤으면 향리라는 것은 그 지방의 그 골에서 말하지 중앙출세를 뭐지 중앙출세를 이것이 향리입니다. 아전이라고 하는 아전이가 그걸 아전이라고. 이거 아전이라고 하는. 당연히. 조선이 전수의 향력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그 향력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그 향력을 해라. 향력이라고 말이야, 향력. 그러면 문턱이 와서 보면 그 정도는 이종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흑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리는 역사를 보면은 이제 삼사군 한진군 직지하고 3년제 때 문과에 결정하셔가지고 비로소 강산이지 터전을 같은 거지. 그 무게는 다 아전이에요, 아전. 그럼 어찌 생각하면 그 아전이라고 창피하지 않냐고 몰라도 삼노판이가 삼노는 종노자 삼노, 판이는 아전이자 판이. 삼노는 정도전, 서고천, 소위비리가 삼노. 판이는 우리나라의 대가 우선 태교 선생님 진본씨도 판이를 들어가요. 다 무전이 잘 가는 게 그러지. 그 전에는 동네정신도 판이를 들어가요. 지금 동네정신 정생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다. 그게 저만 잘 가도 괜찮아요. 향이 보통이 가도 저만 잘 가고요. 도시학교에 가서 국경원이고 장군대하고 다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에는 우리 문명뿐만 아니라 어느 문명에도 족보가 없었는데 신라 김씨 2000년당 발문에 이달 이동의 연명으로 세조 때의 이 글자생들이 종림이 시조로 된 족보를 가지고 연명으로 악양했다고 망기를 하여 문명을 혼란해놨다니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한의문파에서는 정조 2년 무술 1778년에
초월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시간이 천만 년에 셨죠. 영남 오신지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저 영남 가서 그 근자스님 그 종기고 신경에 좀 갖고 내려신 적과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박유씨가 동서씨가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홍석씨와 박유씨가. 거의 됐습니다. 홍석씨와 박유씨가 그것도 이렇게 분양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냥 경장 우선에 보면은 거의 됐어요. 대왕이 두선이다. 초에 그게 은너로 광대조 아니 세조 이기자 3인으로 속 전주 광주 전주로 보내가지고 그냥 아재를 세웠다고 아직. 근데 군대는 지방에 강한 없었더라고 서울에 출생을 못한다니까. 처장이가 저 공예하고 지방대로 왕대로 가득 그래서 조선이 전수향력이라 그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 향력을 받아 가겠는지 고조, 이 고조란 말은 필분하기로 해서 상승의 고조다 보면 그 고조 순자백이 이 영남 후건으로 입등 과제는 이제 문과국제 하셨다고 대우가 하셨다고 그래서 단지 상서 좌복이야 한이 마사하다. 그래서 이 상서 좌복이야 여성은 장관입니다. 한이 마사를 해겠다. 그 필만하는 유서에 번째가 것이고 또 유해의 그 조선 시적 공부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광산이신 이름만 적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의 성씨를 다 모아놓은 것이 조선 시적 공부예요. 거기를 보면 우리 광산이신 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광문이 씨는 그렇게 우리가 광주로도 쓰고 광산으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광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광산이고 광산이 광주입니다. 광문이 씨는 시조, 순자, 대비님 아니 그 시조 공무원이라고 보면은 순자를 시조라고 해놨어요. 그러니 범, 해봉은 궁의 이쁘다. 후선이. 그래 궁의 열한이 여태조, 고려 왕전태조가 이 중국 3인으로 잘 아는 상대로 분석, 전주, 광주하여 전수 형님들이 지 순자를 하여 순자를 이루는 시저하니 조수를 그리하여 그리하고 천주 장석이 지금 상서 좌복이야 한이 마사하다. 이렇게 조선 시적 선거 이 전국 성시 다 쓰면 연결되었어요. 그 이상은 어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7번에 광산김 시인 정권에 보면은, 그것도 가짜요. 광주의 시인은 좌복이야 순자의 후라, 본 흥하는 궁예난에 여태조 멸궁예하고 이 기자로 저기서 광주하여 전수 형령이라니 시 순자를 하여 시위시하다. 순자를 하여 그러니까 경창군 유서, 조선시적 본보, 광산김씨 족보 세 만기가 다 전수형령이라는 다 알죠. 전수형령은 대대로 이어받아서 야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상서부터 가서 문과도 변해갖고 상서를 하고 해서 비로소 우리 광산 부모를 희망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정책에 생겨서 그런 훌륭한 조상이 계셨다면 필문하기가 거기다 편찬명이 너무 조상이라고 훌륭한 조상을 훌륭한 써준니 이년 조상이 가서 그런 훌륭한 조상이었니 그 무쇠가 뺏겼어요. 또 거기다가 뺏겼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경남에 있는 그 화산군 부문을 기축사와 53년 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우리 군중 전성시대입니다. 아주 무슨도 관리가 되어있고 전성시대. 통화만진 낙기 7년 전에 지금 이거거든요. 통화만 낙기 전에 지금. 그래도 숫자가 이상 얼굴이 없어요. 만약 숫자가 이상에 가서 그냥 훌륭한 조상이 되셨다면 뺄 수가 없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것이 도저히 아직까지는 종기는 우리 광산이 있어요. 시적으로 종교할 만한 그런 거 해봤습니다. 그게 별명이 아니거든요. 이상 가장을 살펴볼 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종기임을 시조로 휴대하는 것은 시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큰 말 없는 것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종기임을 시조로 휴대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각파의 기석이나 파도에 기록된 경기임은 최근에 작성한 것이므로 확실한 보증에 의한 기록이 아닙니다. 화순 냉남 영모가 곁에 있는 문화재 제165호 지방도 화산동 비가 것이 문화재 1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화산동 묘기문은 피축사와 52년 전 중종 32년 정유 1537년 우리 문중 전성기에 해남 영도산 선도 선생의 정조 공항도 외교부신 귤정 선생이 지으셨는데 상서도 이상은 연민이 없습니다. 내놓고 싶으면 또 아직은 다 쓰시는 건 쓸 수가 없죠. 아니 한의문파 기록이 사실이라면 고려사 편수관이신 필문 선조가 작성하신 부서와 고려사 및 화산동 묘기문에 사실이라면 유야서 맞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말하면 꼭 되었다고. 그럼 훌륭한 조사님들이 누가 말합니까? 쌍수로 하는 국사 경찰관 장의 회장님 강문원의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종김 시효 문제는 이루 확실한 고증이 출현할 때까지 유보하고 상파가 이의 없이 합의 편찬한 병진 내동도대로 시조에 전으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이실이 즉서야 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역사제 외국에서 조작해서 그 쓰는 것은 역사다.